11일차 학습 파트 3 안전운행 요령 예상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204페이지에서 220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204페이지 30번 문제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가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고르시오.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1년, 4번 3년. 정답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요인과 안전 운행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1번입니다.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커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브레이크는 무엇인가? 1번 주차 브레이크, 2번 엔진 브레이크, 3번 ABS 브레이크, 4번 사이드 브레이크. 정답은 2번 엔진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커만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 제동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타이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자동차의 중량을 떠받쳐준다. 2번 휠에 림에 끼워져서 일체로 회전하며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추는 것을 원활히 한다. 3번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은 타이어로 흡수되지 못하고 현가 장치를 통해서만 흡수된다. 4번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전환시킨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기능과 관련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타이어로 흡수하여 승차감을 좋게 해줍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주행 시 앞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조향을 하였을 때 직진 방향으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을 주는 조향장치는 무엇인가? 1번 캐스터, 2번 캠버, 3번 토우인, 4번 코일 스프링. 정답은 1번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2번의 캠버의 경우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해 일어나는 앞 차축의 힘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우인의 경우는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행 저항 및 구동력의 반력으로 토 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일 스프링의 경우는 현각 장치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현가장치 하나인 판 스프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구조가 간단하다. 2번 승차감이 나쁘다. 3번 내구성이 작다. 4번 주로 화물차에 사용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구성이 큰 편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원심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2번 원심력은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진다. 3번 원심력은 커브가 클수록 커진다. 4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은 커브가 작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계속되면 타이어는 쉽게 과열되어 오래가지 못해 파열된다. 2번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략 150km/h 전후에 주행 속도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한다. 3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속도를 낮춘다. 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압을 낮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을 약간 높여야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2번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한다. 3번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페이드 현상, 2번 수막 현상, 3번 모닝록 현상, 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정답은 1번 페이드 현상이 되겠습니다. 3번의 모닝록은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7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내륜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앞바퀴 안쪽과 뒷바퀴 안쪽과의 차이를 내륜차라고 한다. 2번 대형차일수록 이 차이는 크다. 3번 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4번 내륜차의 크기는 축간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내륜차에 의해서고 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외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공주거리, 2번 제동거리, 3번 정지거리, 4번 주행거리. 정답은 2번 제동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정지거리를 표현한 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빼기 제동거리. 2번 정지거리는 제동거리 빼기 공주거리. 3번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 4번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곱하기 제동거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로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는 자동차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인가? 1번 브레이크 부분, 2번 전기장치 부분, 3번 바퀴 부분, 4번 배기장치 부분. 정답은 2번 전기장치 부분이 됩니다.
대개는 엔진 실내에 전기 배선 등의 피복이 녹아 벗겨져서 합선에 의해 전선이 타면서 나는 냄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배출가스의 색이 자세히 보면 엔진의 상태를 알 수 있다. 2번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약간 옅은 적색을 띈다. 3번 농환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검은색의 배출가스가 생긴다. 4번 엔진 안에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 백색의 배출가스가 생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무색 또는 약간 옅은 청색을 띱니다. 210페이지 도로 요인과 안전 운행 관련 문제들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곡선부 방어 울타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한다. 2번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3번 탑승자의 상해 및 자동차의 파손을 감소시킨다. 4번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내용은 길 어깨, 즉 갓길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일반적 중앙 분리대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마찰을 증가시켜 교통 용량을 감소시킨다. 2번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3번 도로 표지 기타 교통 관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4번 야간 주행 시 대항차의 전조등 불빛을 방지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중앙 분리대 기능과 관련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마찰을 감소시켜 교통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교량의 폭, 교량 접근부 등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번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해 교량의 폭이 좁으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3번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높다. 4번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접근로의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은 경우 사고 발생률이 낮습니다. 다음은 안전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실전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교통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출발한다. 2번 과로로 피곤하거나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운전을 자제한다. 3번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는 속도를 높인다. 4번 진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는 속도를 낮추도록 합니다. 뒷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면 양보해 줘야 하고 뒷차가 바짝 따라올 때는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등을 켜야만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교차로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섣부른 추측 운전은 하지 않는다. 2번. 언제나 정지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춘다. 3번. 신호가 바뀌는 순간을 주의한다. 4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통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의하며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이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속도를 낮춘다. 2번 위험 대상물을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는다. 3번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한다. 4번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자동차 또는 자전거 등 손수레, 사람 등에 대해서는 위험 대상물을 발견하였을 때 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내리막길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는 미리 감속하여 천천히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드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3번. 중간에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인다든지 급제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4번. 변속할 때 클러치 및 변속 레버의 작동은 신속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드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페이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오르막길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차할 때는 앞차가 뒤로 밀려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2번. 정차 시에는 풋 브레이크와 핸드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한다. 3번. 출발 시에는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번.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심과 가속력이 좋은 고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심과 가속력이 좋은 저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봄철 기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대륙에서 분리된 고기압과 기압골이 통과함에 따라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2번.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에 미쳐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준다. 3번. 습도가 낮고 공기가 매우 건조하다. 4번. 환절기 환자가 급증하고 새벽에는 찬 공기가 옷 속까지 스며들면서 한낮에는 영상 20도까지 오르는 날씨가 되기도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습도가 낮고 공기가 매우 건조한 계절은 겨울철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여름철 기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비가 많이 온다. 2번. 저녁 늦게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3번. 아침에는 안개가 빈발하며 일교차가 심하다. 4번. 장마 이후에는 무더운 날이 지속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은 가을철 기상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가을철 기상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습도가 낮고 공기가 매우 건조하다. 2번 저녁 늦게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3번 아침에는 안개가 빈발하며 일교차가 심하다. 4번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겨울철 기상 특성이고 2번의 경우는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봄철 기상 특성이 됩니다. 218페이지 26번 문제입니다. 겨울철 자동차 관리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냉각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액의 양 및 점도를 점검한다. 2번 자신의 타이어에 맞는 적절한 수의 체인과 여분의 크로스 체인을 구비한다. 3번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서머스타를 점검한다. 4번 차량 내부의 습기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경우는 여름철 자동차 관리 요령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32번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차량의 축 하중 20톤, 총重량 40톤을 초과한 차량. 2번 편중 적재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3번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 4번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 상태가 불량한 차량.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축 하중 10톤 그리고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